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많이 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50도,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오늘 하루 비 소식은 없이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 46도, 섭씨 영상 8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4월 14일 목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향후 12년 안에 4조 달러의 재정 적자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적자 감축 해법은 정부 지출 축소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었습니다. 우려했던 사회보장연금 등의 복지 혜택 축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9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롱아일랜드 연쇄 살인 사건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체 발견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찾는 존스비치 인근 길고비치와 오션파크웨이에 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일부터 잠수부를 동원해 바닷속까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포크 카운티에서 시작된 수색 작업은 이미 나서 카운티 일대로 확산된 상태며 서포크와 나서 카운티 경찰을 포함해 뉴욕주 경찰 등 수백 명의 인력이 수색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 후보가 강현석 현 회장과 김기철 전 뉴욕 한인회장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뉴욕 총영사관과 평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을 최종 후보 명단에 올려놓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스 시의원 선거에 한인 후보 2명이 출마해 11월 본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포트리 상공회에서 글로리아 오 회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선 가운데 포트리 고교 러닝 컨설턴트로 활용했던 조민재 씨가 공화당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3년 임기의 시의원직에 도전하는 두 사람은 당내에서 다른 경쟁자가 없어 오는 6월 예비선거 승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12일 밝힌 미국 국적자 한 명은 남가주 출신의 60대 한인 목사로 북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선교 활동을 벌여왔던 전용수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한인 교계와 대북 선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0여 년간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사업을 벌여오다 지난해 11월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5개월째 억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뒤 삶을 비관한 20대 여성이 자녀들을 차에 태운 뒤 허드슨 강에 뛰어들어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께 업스테이트 뉴욕 소재 뉴버그 보트 선착장 부근 허드슨 강에 미니밴이 돌진해 레센드라 암스트롱과 이 여성의 5살과 2살 된 아들, 11개월 된 딸이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함께 탑승했던 10살짜리 아들 레션 암스트롱은 미니밴이 강물에 떨어진 뒤 극적으로 창문을 통해 탈출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며 인근 소방서에서 사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2년도 가을 학기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인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 예비 수험생부터 커먼 애플리케이션 작성 시 사회보장 번호 기입이 요구됩니다. 커먼 애플리케이션은 미국 내 460여 개 대학이 공동 사용하는 입학 신청서로 13일 공개된 새로 변경되는 양식에는 연방 학비 보조를 신청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 지원자의 SSN 번호 기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국민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주 한인 총연합회가 수은의 투표제 실시 및 추가 투표소 운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문긴 미주 총연회장은 12일 당장 내년부터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면 순회 투표제 운영과 추가 투표소 설치라도 꼭 확정해야 한다며 현재 각 정당이 발의한 재외국민 참여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6월 말까지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12일 모임을 갖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의 마약 사용 예방법을 논의하고 또 교육위원회 선거에 한인 학부모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12일 JHS 189 중학교에서 정기 원래 모임을 열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의 마약 사용 예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최근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청소년과 마약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한인 학부모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어 부모가 주지 않은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밤늦게 잠을 설치고 폭식을 하고 눈알이 붉게 충혈돼 있는 등의 이상현상을 보일 때는 학부모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는 절대로 우리 아이는 마약 같은 거를 하지 않으리라. 근데 마약이라 그래서 무슨 헤로인 그런 거가 아니라 대마초 같은 거는 너무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더 강한 것도 유혹을 당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주의시키는 거가 중요하죠. 이날 한인학부모협회 모임에는 피터구 뉴욕시 의원도 자리를 함께 마약 방지를 위한 재반 대책과 함께 학교 예산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관련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시의회 측에 교육정책위원장인 로버트 잭슨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터구 시의원은 이외에도 아시안들과 한인 사회의 문제를 미주류 사회에 부각시켜 도움을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m very happy to attend a meeting by the Korean Parent Association. They discuss about drug problems in schools. And I told them I would do my best to find city funding to help them. And in the city, we have a lot of drug prevention programs. 또한 이날 학부모협회는 뉴욕시 교육위원회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이 4월 22일로 연기됨에 따라 뉴욕시 교육위원회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한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 부모일 경우에는 누군가나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러니까 오시면 우리 학부모협회에서 적극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선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여름방학을 위한 학부모 컨퍼런스를 5월 20일 콜롬비아 대학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오는 4월 27일 열리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12일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 중 4명의 후보들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 세 번째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에 처음 참가하는 3명의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조셉 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피터서를 포함해 재선에 도전하는 2명의 현 위원은 이번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이 포트리 학군의 문제점과 자신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는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인들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꼭 바쁘시지만 나와주시고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처음 출마한 헬렌 윤 후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토론회에 비해 많은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헬렌 윤 후보는 교육 시스템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 학교 안전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12일 원래회를 열고 각 단체별 현황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장들의 정례 모임인 뉴욕 한인 직능단체 원래회가 10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식품협회와 첨가협회, 수산인협회, 네일협회 등은 뉴욕 한인 소기업센터가 마련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개정된 노동법규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습니다. 이날 노동법 세미나에는 임금 착취 처벌 강화법 등 최근 개정된 법규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그동안 통상 주급 개념으로 지불하던 직원 급여를 반드시 시급 개념으로 산정해
시간당 수당과 함께 오버타임 내역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 단체별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뉴욕 한인 기술인협회가 5월 중 금융론 및 해외 계좌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가 5월 24일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 식품협회는 12일 참가한 노동법 세미나 이외에 오는 5월 중순 회원단합 야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뉴욕 한인 직능단체 원래에는 임기를 마친 찰스긴 보험재정협회 전 회장과 박동주 수산인협회 전 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신임 회원이 된 곽호수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회장과 김인학 뉴욕 한인 보험재정협회 회장에게 배지가 수여됐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쓰레기통에 가정이나 업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청소국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져 가정용이나 상업용 쓰레기가 나오면 투기자의 주소를 추적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은 2,000여 건에 이릅니다. 현재 길거리에 비치돼 있는 쓰레기통에는 가정이나 업소 쓰레기 투기 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0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청소국은 사용하지 않는 침대, 매트리스나 박스 스프링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단속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발효된 규정에 따르면 벼룩 확산 방지를 위해 매트리스나 박스 스프링을 버릴 때는 플라스틱 백으로 밀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은 역시 $100입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학비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학비보조협회와 연방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학자금 보조기관을 사칭한 업체들이 장학금이나 융자를 받아주겠다고 한 뒤 수수료를 챙겨 잠적하거나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악용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FTC에 접수된 학자금 보조 사기 신고는 전년에 비해 31%나 늘었고 누적 피해자가 17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사회도 최근 들어 장학금 100% 보장 등의 문구를 내건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받은 가정이 많으며 베이사이드 고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올해만 장학금을 받아주겠다는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10여 통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김영옥 중학교에서는 연방 비밀 감찰국과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위원회 주관으로 위조 집회 방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새로 선보일 집회 소개와 함께 위조 집회를 발견했을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김영옥 중학교에서 연방비밀감찰국과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위원회 주관으로 위조 집회 방지에 관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한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선 위패와 진패의 차이점과 함께 위패 발견 시 취해야 되는 행동이 소개됐습니다. 우선 위패와 진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회의 표면입니다. 진패의 경우 보안을 위한 투명한 실선과 섬유질로 울퉁불퉁한 반면 잉크젯이나 프린터를 이용해 만들어진 위패는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또 진패의 실선을 자외선에 비쳤을 때 지폐의 X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위패의 경우 실선 안의 X 표시와 각 지표의 인물 오른쪽에 새겨진 워터마크 속의 인물 모양이 흐리게 보입니다. Here's an example of the security thread. We have on the left the genuine. You can see it's very crisp and clear. You can see right through it. On the right is a counterfeit where they painted it on, so it's blurry and it's not even and uniform. 이 밖에도 새롭게 발행되는 $100 지폐, 3D 보안 리본과 지폐를 기울였을 때 녹색으로 변하는 잉크통 문양이 위패 방지를 위해 추가됩니다. 연방비밀감찰국 측은 위조 지폐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지폐의 특징을 손과 눈에 익히고 위패를 발견했을 땐 가까운 경찰이나 비밀감찰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위조된 것으로 보여지는 지폐를 받았을 경우 지불한 사람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아둔 뒤 관계 당국에 알려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인타운의 업소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꼴로 위조 지폐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요식협회 이기영 회장은 한국에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업주들이 위조 지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위패 방지에 대한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한국 그 이민 온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 한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애착을 잘 몰라요. 돈을 또 어떻게 체크해서 받는 것도 잘 몰라고 그런 입장에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인유호협회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알려주고.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유일한 뉴욕 탁구장에서 동포들의 건강한 이민 생활을 돕고 탁구를 생활체육으로 널리 보급함은 물론 자라나는 2세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K리그 친선 탁구 대회를 4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뉴욕 탁구장에서 개최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밀푸른농장이 오는 17일 제9회 백꽃축제를 실시합니다. 남미식 숯불 바베큐 요리 등 푸짐한 음식을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역마차를 타고 농장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사진 컨테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씩을 드리며 참가하는 가족들에게는 배즙 한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가비는 무료, 사진 컨테스트 응모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KCS 공공보건센터의 이번 여성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의 프로그램과 달리 나이와 거주지역,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보건위원회가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플러싱 YWCA에서 무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보건위원회는 환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목감기, 기침감기,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건강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무료 상담도 갖습니다. 퀸즈보로 데이케어 센터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6일 한국 장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자격은 한국 장기를 둘 수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상금도 있습니다. 16일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를 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첫 단행본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경제 문제 23가지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주변 사례를 가지고 그 이면을 짚어줍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20분 지연됩니다. 링컨 터널 20분 지연됩니다. 홀랜드 터널 15분 지연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1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5분 지연됩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세나 블러버드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스톤 브릿지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리오니아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선천지기와 후천지기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선천지기와 음식과 공기를 통하여 얻는 후천지기가 있습니다. 선천지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정신을 유지하게 되며 이 선천지기를 다 소진할 때 우리의 생명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천지기는 부모로부터 한 번 물려받는 기운으로 재충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잘 간직하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따라서 몸의 기운이 허약할 때 혹은 원치 않는 일로 수술이나 대병을 앓고 난 후에 몸의 기운을 빨리 회복하여 후천지기의 근본인 습생을 잘 하도록 몸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보약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최 변호사님께서 매매 계약서 조건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벌써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 사실적인 non-compete clause라고 매매 계약서 조건으로 사업을 파시는 분에게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업에 따라 그 조건이 따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구입하시는 분은 파시는 분에게서 그 미용실 부근 지역에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시간 제한과 거리 제한을 받으시고 그 계약서에 조건을 걸고 계약을 쓰시면 파시는 분은 그 제한된 기간 안에서는 제한된 거리 안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자주 쓰는 것은 그 사업지에서 일하던 직원을 접촉해서 다른 곳으로 채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 조건도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4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